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 챕터 1을 마무리하고, 챕터 2를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과 챕터 2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챕터 1에서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매스 스프링, 댐퍼로 구성된 이런 일반적인 기계 시스템에 이게 이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진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초기 조건, 초기에 예를 들어서 X0만큼만 쭉 잡아당겼다가 놓아서 얘가 초기 조건 때문에 진동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해가지고 이 힘으로 얘를 진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첫 시간에 제가 수업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시스템이 응답을 하는 그런 현상을 free vibration이라고 불렀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진동하는 걸 forced vibration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챕터 1에서는 free vibration, 즉 initial condition에 의해서만 시스템의 response, vibration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를 했으면, 챕터 2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의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 시스템에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상황에 대한 리스판스를 구하는 forced response를 구하는 경우를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힘이 우리가 뭐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뭐 스텝 펑션, 뭐 임펄스 펑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챕터 2에서는 여기에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harmonic excitation, 즉 주기 함수인 코사인과 사인으로만 구성이 된 경우에 대한 리스판스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harmonic excitation, 외부의 harmonic excitation, excitation이 가진인 거죠. 주기적으로 가진되는, 즉 그러니까 일종의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가진, 즉 시스템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때의 리스판스를 구하는 문제를 챕터 2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챕터 1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harmonic excitation이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은 sinusoidal external force예요. 외부에서, 자,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mass spring damper 시스템이 구성이 됐을 때 F라는 외력이 가해지는데, 이 외력이 sinusoidal, 즉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로 외부의 힘이 주어진다는 거고, 이 함수는 당연히 외부의 이 external force sinusoidal 함수는 주파수가 하나인 주파수예요. 자, 이 할모닉 엑스테이션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인, 코사인 이런 모델링이 가능하고, 또는 익스포넨셜 펑션 이의 오메가 t라는 이런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로도 이 할모닉 엑스테이션을 모델링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외력, 할모닉 엑스테이션이 바로 코사인 오메가 t의 f0의 크기로 가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챕터 1에서 오메가 n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이 오메가 n이 뭐였죠? 이 오메가 n은 natural frequency, 즉 특정한 mass spring damper로 구성이 된 이런 기계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 시스템이 가지는 고유 진동수예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매스와 스티프니스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돼버리는 고유 진동수인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오메가는 오메가 n과 엄연히 다른 거예요. 이 오메가는 바로 뭐냐면 뭐죠? 외부에서 하모닉 폴스로, 하모닉 엑스테이션으로 시스템을 흔들어대는 주파수죠. 즉 외부에서 얘를 당길 때, 당기는 힘을 줬을 때 요놈의 주파수가 바로 이제 프리퀀시가 오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메가의 이름은 뭐냐면 드라이빙 프리퀀시, 그 다음에 시스템에 가해지는 입력이니까 인풋 프리퀀시, 또는 어떤 힘을 가하는 주파수니까 forcing frequency라고 부릅니다. 자, 이 오메가와 오메가 n은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는 natural frequency, 얘는 시스템의 고유한 성질이지만 이 오메가는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의 주파수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거지, 오메가는. 오메가 n은 어때요? 시스템이 한번 만들어지면 내가 그걸 손댈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F0는 바로 뭐냐면 내가 외부에서 가하는 하모닉 엑시테이션 포스의 매그니튜드 크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외부의 입력은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모델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유도를 해보면 뭐 굳이 뭐 다시 한번 자세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면 매스가 있으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면 얘가 내가 이쪽으로 쭉 F를 주면 스프링 포스는 이쪽으로 못 가게 잡아당길 거고 템퍼도 속도에 비례해서 CX 탓으로 못 가게 잡아당길 거고 자 얘가 뉴턴 슬로우에 의해서 mx 더블 닷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퀘이션의 모션을 쓰면 자 이쪽을 포지티브 방향으로 잡으면 mx 더블 닷은 마이너스 cx 닷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f가 되겠지. 다 1 넘기고 넘기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이 f가 바로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진 f0 코사인 오메가 t 하모닉 엑스테이션 포스가 되는 거겠지. 자, 이 이퀘이션의 모션에 우리가 이제 전체 최고차항을 우리가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기 위해서 계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고차의 계수를 전체를 m으로 나누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뭐 앞서서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m분의 c를 우리가 2j라 오메가 n으로 쓸 수 있었고 m분의 k는 오메가 n 스퀘어로 쓸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새로운 걸 우리가 이제 또 정의를 하는데 바로 매그니튜드 F0를 M으로 나눈 걸 우리가 F0라고 이렇게 불러보도록 합시다. 이건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바로 최종적인 형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바로 잠시만요. 이게 바로 이제 이퀘이션 모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바로 뭐예요? 이 매스 스프링 댐퍼로 구성이 된 시스템에 하모닉 포스를 가했을 때 시스템의 어떤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 바로 이제 이 이퀘이션 모션이고 얘를 결국은 우리 시스템에 내가 리스판스 힘을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힘을 줬을 때 이 매스가 시간에 따라서 x 변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이 이퀘이션 모션을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EOM을 풀면, 이퀘이션 모션을 풀면 XT가 나올 거고, 시간의 함수.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게 이제 이 매스의 F0 코사인 오메가 T가 가해졌을 때의 어떤 리스판스가 되는 거겠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바로 이 이퀘이션 모션의 솔루션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2학년 여러분 공업수학 시간에 수없이 얘기를 많이 이제 아마 배웠고 복습을 해서 다 기억을 하기를 바라지만 기억을 대부분 또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리뷰를 굳이 하자면 자 여러분 2학년 때 공업수학 시간에 미분 방정식이 호모지니스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non 호모지니스 또는 인호모지니스 또는 우리말로 제차, 비제차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미분 방정식. 그 차이가 뭐였어요? 그 차이는 바로 어떤 이런 특정한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이건 지금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니까 x 말고 이쪽에 주어지는 입력이 전부 하나도 없는 거, 0인 경우죠. 여기가 하나도 입력이 없고 여기가 0인 경우 얘를 우리가 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 요놈의 솔루션은 homogeneous solution이라고 불렀고 반면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equation of motion처럼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있어요? 이쪽에 이 equation of motion을 보면 여기는 지금 그림에 보는 이 시계 보는 것처럼 바로 x가 아닌 다른 함수, 시간의 함수인 어떤 텀이 존재를 하는 거지. 즉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 x로만 구성이 된 미분항 말고 다른 그런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non-homogeneous 또는 inhomogeneous 또는 이거를 우리가 비제차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고 불렀고, 요런 특정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솔루션을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불렀지. 입력이 없을 때 homogeneous 케이스의 솔루션을 우리가 homogeneous solution XH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함수가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서 정리할게. 우리가 이런 시스템 동력학, 시스템 다이나믹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표시한 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보면 이쪽이 전부 다 결국에 이 미분 방정식의 항들이 다 들어가 있고 x의 함수고 이쪽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자 왼쪽에 mx cx 플러스 kx 이 부분이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의 고유한 동특성을 나타내는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자,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오른쪽 부분, 바로 이 오른쪽 부분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력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의 왼쪽은 시스템의 고유, 시스템 자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인풋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탠다드 폼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우리가 지금 우변이 이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non-homogeneous 케이스죠. 자, 그러면 non-homogeneous differential equation에 우리가 토탈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이 나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더듬어 보면 어떻게 됐지? 자, 바로 토탈 솔루션 이 x란 놈은 x homogeneous 솔루션에다가 particular solution 특수해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 특수해를 같이 더해준 게 토탈 솔루션이 됐었던 거 기억나죠? 자, 기억을 못하더라도 다시 그럼 기억이 머리에 담아두세요. 자, 이렇게 non-homogeneous equation인 경우에는 솔루션이, 자, 이쪽을 우리가 0으로 놓았을 때 솔루션인 homogeneous 솔루션과 이쪽에 입력이 존재하고 그 입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솔루션이 particular 솔루션을 두 개를 더한 게 시스템의 전체 솔루션 X 토탈 솔루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XH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가? XH는 자, 이쪽 자 이퀘이션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이게 없고 0이라고 가정한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웠던 거잖아. 만약에 이게 댐핑이 있었으면은 언더댐프라 그러면 A 2에 마이너스 J라 오메가 NT 사인 오메가 dt 플러스 파이. 이제 기억할 때도 됐지 여러분. 이게 이제 XH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거는 X particular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XH 내가 여기 써놓은 이 솔루션 요건 근데 결국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야? 얘는 이니셜 컨디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거고, 그렇다면 이 XP, X particular는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솔루션이겠어? 리스판스겠어. 얘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외부에서 가하고 있는 요 힘, F0 코사인 오메가 T. 요 힘 때문에 생기는 시스템의 솔루션, 시스템의 리스판스인 거잖아. 자, 그러면 이 XP는 요것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솔루션인데,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팩트가 있지. 이거 역시 공업수학 시간에 수없이 강조해서 가르쳤을 거야, 아마 배웠을 거고. 바로 뭐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Particular solution assumes the same form of forcing function. 무슨 말이야? 이 particular solution은 forcing function, input 함수지. input 함수와 반드시 같은 형태의 솔루션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야? 이 시스템을 코사인으로 흔들면, 즉 입력이 코사인이면 솔루션, 리스판스, X가 어떻게 돼야 돼? XP도 반드시 코사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인풋을 내가 만약에 저걸 사인 함수로 흔들면 어떻게 돼? 저게 솔루션도 사인 함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입력을 내가 만약에 스텝 함수로 주면
솔루션도 스텝 함수가 나와야 되고,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들어가는 인풋과 나오는 출력의 함수 폼은 항상 같아야 된다.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솔루션이 인풋이 코사인인데 아웃풋이 사인이 나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역시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문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particular solution의 주파수는 이 driving frequency, excitation frequency를 inherit, 그대로 받는 거야. 무슨 얘기야? 내가 인풋을 F0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흔들면 사인, 리스판스 XP는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코사인 함수로 똑같이 나와야 되고, 오메가로 주파수로 흔들었으니까 리스판스도 반드시 오메가가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야. 내가 얘를 5헐츠로 흔들었어. 인풋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리스판스도 어떻게 돼야 돼?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반드시 5헐츠로 리스판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강조했어요. 정리하면 이 X particular 솔루션은 바로 주어진 인풋과 같은 함수과 같은 주파수로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솔루션은 구하나 마나네? 같은 함수, 같은 주파수니까? 아니지.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바로 매그니튜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겠지. 즉, 그래서 이 X particular 솔루션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정할 수 있냐면, 자, 인풋이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인풋의 크기는 F0였고, 얘도 코사인이니까 얘 솔루션도 코사인일 거고, 인풋의 주파수가 오메가 있으니까 얘도 오메가 t가 되겠지. 다만 인풋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거쳐 나오면서 어떻게 달라져? 인풋의 크기가 F0였는데 출력의 크기는 내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어떤 X라는 값으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거치면서 이 코사인 함수가 페이즈가 딜레이가 되든지 아니면 얘가 앞서서 나오든지 리드가 되든지 결국은 이 세이라만큼 결국은 위상차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하면 하모닉 엑시테이션을 하면 솔루션 XP는 반드시 같은 입력 함수와 같은 주파수를 갖되 크기와 위상이 달라진다. 그러면 결국 솔루션을 구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인풋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다 알고 뭐만 모르는 거야? 이 크기 x하고 페이스 딜레이 데이터 이 두 가지를 구해내는 것이 바로 시스템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다. 와 같은 얘기인 거지. 오케이.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인풋을 f 사인 이렇게 오메가 t로 이게 인풋이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x 파티클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해봐. 바로 사인 오메가 t의 인풋의 크기 x 페이스 딜레이 데이터 이런 형태로 XP 파티큘러 솔루션을 이제 내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자, 너무 많은 얘기, 중요한 얘기를 이 페이지에서 했어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솔루션을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x와 데이터를 찾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거 x와 데이터를 찾아야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솔루션이라고 가정했으니까 결국은 제 솔루션이란 얘기는 이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 이거에다가 얘를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런데 이 XP는 요 코사인, 이거 합의 공식에 의해서 이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 데이터를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지. 합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자, 그러면 이 코사인, 내가 아까 얘기했지. 데이터는 언젠가는 우리가 찾게 될 거야. 어떤 상수값이겠지. 그러면 이 코사인 데이터와 사인 데이터, 이거는 어떤 상수일 거야. 지금 모르는 값이지만. 이 x도 어떤 모르는 값이지만 상수일 거야. 그러면 모르는 상수 x, 모르는 코사인 상수 곱하면 뭐 어차피 모르는 값이니까 다른 일은 as라고 써도 되겠지. 마찬가지로 사인 데이터하고 x를 곱해서 모르는 값, 미지의 값,
BS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런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렇게 가정해서 쓰거나 요렇게 가정해서 쓰거나 결국 같은 얘기라는 거지. 자, 이제 할 일은 뭔가 그러면 결국은 요런 형태의 솔루션에서 내가 찾을 거는 x와 데이터를 찾아야 솔루션이 되는 거고, 이걸 이런 형태의 솔루션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뭘 알면 되는 거야? x와 데이터 대신 여기는 as와 bs를 찾아내면 솔루션이 찾아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EOM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이 식을 두 번 미분해서, 자, 일단은 요거를 전체 스탠다드 폼으로 바꾸면 여기 m이 없어지고, 여기가 이제 2j라 오메가 n이 될 것이고, 여기는 오메가 n 스퀘어가 될 것이고, 여기는 스몰 f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이거를 두 번 미분해서 집어넣으면, 요거 두 번 미분하면 식이 뭐 요렇게 되겠지. 이건 뭐 여러분들이 산수니까 해볼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뭘 해야 돼? 2j랑 오메가 n에다가 x 다시니까 얘를 한 번 미분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오메가 n 스퀘어 x니까 오메가 n 스퀘어 여기다가 x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이제 f0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어. 이거 뭐 여기 좀 산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고. 요거를 이제 쭉 눈으로 한번 크게 좀 보면 이게 코사인 오메가 t와 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야? 요 첫 번 위에 줄과 아래 줄을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 코사인과 사인이 이게 0이 되려면 요것도 0이 돼야 되고 요쪽도 0이 돼야 되는데,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0이 될 수 있는 순간이 있어? 그런 거 없지.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합친 게 0이 되려면은 결국은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두 식이 동시에 0이 돼야겠네. 그렇지? 자, 그럼 이 첫 번째 괄호 요 식을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자, 요게 요거가 F0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 마찬가지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AS 묶어서 내주고 식을 묶으면 이 첫 번째 괄호식을 이렇게 바꿔 써줘도 되겠네. 그치? 확인해봐. 맞는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괄호는 마찬가지지. 얘가 전체가 0이 돼야 되니까 얘도 BS, AS 묶어내면 얘가 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자, 우리 지금 막 산수를 하다 보니까 막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시스템에 코사인 오메가 t라는 하모닉 엑스테이션을 가했을 때 시스템의 리스폰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이쿠에이션을 모션을 우리가 구했고, 솔루션을 이런 형태로 가정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정을 했어. 그럼 이게 솔루션이려면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ASBS를 찾아야 되고, 자, 여기까지 온 거지. 결국 이제 ASBS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ASBS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바로 이거를 우리가 찾는 값이 ASBS니까 우리가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지 않겠어?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그렇지. 그러면 찾고자 하는 게 A하고 B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역행렬을 뭐 계산하면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지. AS, BS를 역행렬로 계산을 해보면 AS는 이렇게 나올 거고 BS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는 게 ASPS였는데 그게 찾아졌네. 자, 그럼 앞 페이지에서 아까 우리가 이 X particular solution을 지금 이렇게 지금 가정을 했었잖아. 자, 그러면 이거지. 이게 지금 가정했던 솔루션이고, 이제 AS와 BS를 찾았으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네. 그렇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대입한 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앞에 챕터 1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코사인과 사인이 있는 함수를 코사인이나 사인 하나로 묶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를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을 묶으려면 매그니튜드 각각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루트 하고 나서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코사인의 경우는 마이너스 4개 떼이라고 이 떼이라는 어떻게 구해야 된다 그랬지? 아크 탄젠트 코사인으로 묶었으니까 코사인의 계수인 a분의 b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걸 사인으로 묶으려면 이거를 사인으로 묶으면 사인 오메가 t 이번에는 플러스 떼이라가 될 것이고 떼이라 2라고 합시다. 안 헷갈리게. 그러면 떼이라 2는 어떻게 나타내면 돼? 떼이라 2는 사인을 묶었으니까 아크 탄젠트 사인의 계수가 밑으로 오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뭐 이쪽에 앞에 있는 걸 큰 A라고 보고 그 뒤에 있는 걸 큰 B라고 보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면 매그니튜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을 거고 얘는 코사인을 묶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아크탄젠트 코사인에 있는 요 A분의 B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 그렇죠? 자, 결국은 뭐지? 우리가 요런 시스템에 요런 인풋을 줬을 때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즉 파티큘러 솔루션이 바로 뭐야? 바로 요식이 되는 거겠지. 자, 복잡해 보이긴 한데 유감스럽게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정도 기본식은 이제 외워야 되겠지. 자, 반드시 외워질 거야. 예, 이게 외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는 수없이 보게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야. 한번 여러분 따라 읽어봅시다. 오메가 n 스퀘어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2j라 오메가 n 오메가의 스퀘어의 스퀘어 루트 분의 f0 그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뭐 데이라라고 얘기하고 데이라는 뭐 아크 탄젠트 코사인 분의 사인 하면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지. 외워둡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는 만약에 내가 코사인의 크기니까 x라고 나타내고 얘를 데이라라고 쓰면 이렇게 a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 요식이지 요식 첫 번째 식 여기에 x하고 데이라를 찾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x가 되고 이게 데이라가 됐을까 어쨌든 솔루션을 이제는 찾게 된 거지.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 세 페이지에 걸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시스템의 하모닉 엑스테이션이 가해졌을 때 이쿠에이션 모션이 이렇게 유도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유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전체 시스템의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즉 이 인풋에 의한 솔루션을 우리가 쭉 구해봤을 때 일반적인 솔루션은 이렇게 써도 되고 결국은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될 최종 솔루션은 바로 이 별표한 이 식이었다. 요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꼭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솔루션은 이런 이제 뭐 코사인 사인 함수를 가지고 유도를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솔루션을 약간 다른 형태로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얼터너티브 솔루션 폼 다른 형태로 솔루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은 이쿠에이션 모션이에요. 일반식 앞에서 봤던 거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오일러 포뮬러, 오일러 공식을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뭐야?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결국은 이거는 리얼 파트고 여기 이미지너리가 있으니까 여기가 이미지너리 파트인데 이 코사인 오메가 t는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리얼 파트만 취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네. 결국은 이 f0 코사인 오메가 t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바로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함수의 리얼 파트만 뽑아내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결국은 이게 같은 식이 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어떻게 쓰면 되는가? 1번식이 바로 요거가
F0 real 2의 J 오메가 T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즉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왼쪽은 시스템 고유의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파트고 오른쪽은 인풋을 나타내는 형태라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인풋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지. 똑같은 하모닉 엑스테이션 함수이긴 하지만 아까는 코사인이라는 함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냈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퀘이션의 모션이 지금 현재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된 거지. 그럼 요놈 상태에서의 솔루션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그 솔루션 XP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내가 분명히 중요한 얘기를 뭐라 그랬어? 파티큘러 솔루션은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인풋 함수와 같은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랬지. 여기는 뭐야? 요놈은 그냥 매그니튜드 함수는 바로 이 부분인 거잖아. 리얼 2의 j 오메가 t.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솔루션 XP도 반드시 리얼 2의 j 오메가 t를 반드시 가져야겠지. 그리고 뭐라 그랬어? 주파수도 반드시 인풋 주파수랑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반드시 오메가로 같이 되는 거겠지. 다만 인풋의 크기 F0는 X로 바뀌겠지. X는 내가 얼마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면 솔루션이 되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 내가 여기도 써놨는데 이 오메가는 당연히 시스템의 인풋 프리퀀시, 폴싱 프리퀀시야.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여러분 여기 익스포넨셜 함수 2의 j 오메가 t는 오일러 함수는 결국은 복소수였지. 컴플렉스 넘버였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x라는 이 값도 그냥 리얼 넘버 상수가 아닌 얘도 결국은 컴플렉스 값을 갖는 함수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이 particular solution의 형태도 여기에 이제 나타낸 것처럼 그냥 단순히 x라는 상수가 아닌 오메가의 어떤 복수 함수 형태로 이제 나타낸 거예요. 결국은 인풋이 그런 익스포넨셜 함수로 들어오니까 솔루션도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 리얼 파트만 따서 쓰는 형태로 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이 XP 솔루션을 구한다는 얘기는 뭘 구한다는 얘기야?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값 X 오메가 함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지.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솔루션이려면 이게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기 3번식을 이 1번 이퀘이션 모션에다 대입하면 되겠네. 자 해봐. 그러면은 자 이 3번을 두 번 미분하면 익스포넨셜의 2의 j 오메가 t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지우고 깨끗하게.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 두 번 미분하면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두 번 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 그 다음에 x 2의 j 오메가 t가 될 거고 여기는 2j 오메가 n에다가 한번 미분하면 j 오메가 x 그대로 남게 될 거고 여기는 오메가 n 스퀘어 x 그대로 오고 여기는 f0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지. 여기 원래는 다 리얼이 다 붙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다 똑같은 리얼이니까 이거 그냥 생략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이 식에서부터 x로 좀 묶어낼 수가 있네. 얘를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x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지금 이 x에서 요 분모를 분자를 뺀 분모만, 요걸 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자, 얘를 우리가 H 오메가라는 함수라고 부를 거고 매우 중요한 이름이야. 바로 Complex Frequency Response Function H라고 정의를 할게요.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Complex Frequency Response Function H. 그러면 결국 이 X는 F0에다가 H를 곱한 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X는 F0H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 이 h는 지금 보면은 분모가 지금 복소수 함수니까 얘를 좀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값을 이렇게 컴플렉스 컨주겟을 곱해볼게.
h에다가, 그럼 이게 h가 지금 여기 있고, 이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위아래로 곱하면 얘들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요 리얼 파트만큼하고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갖게 되겠지. 결국은 얘는 뭐야? 얘는 이 h라는 함수의 리얼 파트인 거고 이쪽 부분은 h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갖게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복소수 C라는 놈이 A 플러스 BJ라고 하면 이 복소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얘를 우리가 뭐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얘는 주로 이제 리얼 파트하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내서 A하고 B해서 띠띠띠띠띠띠 여기가 이제 C, A하고 B, C 벡터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C에. 그럼 이 C는 결국은 A 스퀘어, B 스퀘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삼각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었잖아. 얘를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C의 매그니튜드하고 이게 요거는 바로 C의 위삼각인데 위삼각은 우리가 2의 J 데이터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타내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결국은 H가 이렇게 있으면은 H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소수 C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듯이 얘도 지금 복소수 H니까 H를 H의 매그니튜드하고 2의 J 데이터로 써주면 되는데 다만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지. 왜 그래? 얘는 A-BJ면 여기가 A가 A고 마이너스 B는 여기니까 또 이렇게 밑으로 올 테니까 이런 마이너스 데이터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데이터. 그러니까 익스포넨셜도 이렇게 2의 마이너스 J 데이터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자, 그때 그러면 여기 이 h의 매그니튜드 h 크기는 어떻게 하면 돼? 당연한 얘기지만 리얼 파트의 스퀘어에 이미지너리 파트의 스퀘어에 스퀘어 루트 하면 즉 요거의 전체 스퀘어 요거 전체 스퀘어 해서 스퀘어 루트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여러분이 산수 해봐. 직접 해보면 결국은 h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이 페이지는 계산 좀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스킵을 하고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지? 솔루션을 우리가 xp를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3번식처럼 구하고자 한 게 x였고 근데 x는 여기 보니까 f0h였어. 근데 h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방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뭐가 됐어? 결국은 h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거든. h의 크기하고 2의 마이너스 j 데이라. 그러면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x는 f0h였고 h는 h의 크기의 페이스를 나타내는 2의 마이너스 j 데이라로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맨 앞으로 들어와서 솔루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 xp는 3번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식을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다 써줬고 여기서 이 x가 어떻게 됐다고 바로 여기 x에다 요걸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제 f0 h2의 j 오메가 t 근데 h는 h의 크기하고 h의 페이즈를 나타내는 마이너스 j 데이터로 써줄 수가 있겠지. 당연히 이 h의 크기는 크기니까 리얼이나 뭐 이미지너리 관계식 밖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얘 둘은 익스포넨셜의 곱이니까 이 지수들은 둘이 서로 익스포넌트들은 그냥 더하기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결국은 뭐야? 이게 뭐지 여러분? 요거는 익스포넨셜 함수잖아. 근데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2의 j 얘는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라네. 그럼 얘는 플러스면 어떻게 돼? 오일러 공식에서 얘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라. 그 다음에 j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데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리얼 파트만 취하니까 얘는 이미지너리니까 죽여버리면 뭐만 남아? 코사인만 남네.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이 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이게 결국은 내가 뭐야?
구하고자 하는 솔루션 XP인 거지. 근데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H라는 컴플렉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펑션 H의 매그니튜드 구해놨었지. 뭐였어? 바로 요거였었지. 자, 그거를 여기다가 갖고 와서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다 써보면 솔루션이 요렇게 되네. 자, 이 식을 보면 어때? 뭔가 좀 낯익지 않아? 바로 뭐야? 짝짝짝 앞으로 넘어가 보면 내가 아까 별표 두 개에서 결국은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던 시스템의 솔루션, 파티큘러 솔루션, 요 놈이랑 같네. 같은 솔루션이 나오는 거네. 그렇죠? 결국은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결론만 정리하면 시스템에 하모닉 엑스텐션이 주어졌을 때 솔루션을 구해야 되고 그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이런 형태로 가정해서 풀었을 때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었고 얘를 이런 형태로 가정을 해도 솔루션이 이렇게 얻어졌는데 얘를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얻어진 솔루션은 얘랑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프로치를 무슨 방식을 하든 간에 결국은 이 파티큘러 솔루션은 이 별표하고 있는 이 식과 이런 리스판스가 얻어지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될 중요한 식이에요. 여기 덧붙여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여기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썼는데 이거는 아마 이제 챕터 2 후반부 가서 굉장히 다시 얘기가 잘 많이 나오겠지만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어때요? 여기 보니까 뭐의 함수야? 전부 오메가의 함수네. 시스템의 리스판스가 무슨 얘기지? 오메가는 뭐였어? 시스템의 input frequency, forcing frequency. 시스템을 내가 흔들어대는 주파수야. 그러니까 시스템의 크기나 이 시스템의 리스폰스의 크기나 이 시스템의 페이즈나 얘들 전부 다 뭐에 영향을 받아? 바로 input frequency에 의해서 다 시스템 리스폰스가 변형이 된다. 다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는 아마 자세하게 뒷시간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수업부터 이걸 확장해서 이제 전체 시스템의 솔루션, 시스템의 우리가 지금 뭐였지? 토탈 솔루션은 XH와 X 퍼티큘러를 같이 구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한 얘기는 뭐만 구했어? X 퍼티큘러만 구했지. 물론 XH는 챕터 1에서 이미 구했어. 그러면 이걸 묶어서 토탈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나올 이 나머지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부분을 얘기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복습을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